집값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 정부의 88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를 그린벨트 해제로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주거 문제가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88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새로운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저 수준인 출생률을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기대만큼이나 의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그린벨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그린벨트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또 이번 해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해당 구역은 엄격하게 보호되는데요. 이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와 자연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총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에 걸쳐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2026년까지 해당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한 뒤에 2029년 첫 분양, 2031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두고 여러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가장 많아요. 원래 이 구역은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고 홍수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방어막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논란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개발이 몰리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정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환경 파괴와 국토 균형 발전 저해 같은 부작용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 정부의 88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를 그린벨트 해제로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여러 금융정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지수는 2007년 1월 82.6에서 그린벨트 해제 직후인 9월 86으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기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주택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189제곱킬로미터를 추가한 총 532제곱킬로미터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를 위주로 이루어진 그린벨트 해제는 결국 해제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가 집값이 폭등했으며 2008년 9월 매매가격 지수는 98.3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 2022년 8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국책사업을 추진한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의 윤은주 부장 역시 이번 정부의 88 정책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이 잡힌 사례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예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제까지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화에 대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주는 악영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해제 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도 6, 7년이 걸려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강북권은 산지가 대부분이기에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강남권이 유력해지는데요.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은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등 개발 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린벨트를 해제하여도 일부 투기 의심 세력의 이익만 극대화될 뿐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 위에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도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악순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주택은 과연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목표처럼 청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다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녹지 공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연이 사라지면 도시는 점점 더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살게 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거지 개발이 정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냐는 거겠죠. 기초과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도시에서 녹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결국 주택 문제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녹지가 필요한 거죠. 녹지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활권 도시수 WHO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반면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며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로 사람이 몰리게 되니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빈집이 사회 문제로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거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도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면 또다시 서울로 인구가 몰리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웨덴 왕립공대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지는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도시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는 단순히 산책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주택들에 상응하는 비율의 녹지일 거예요. 도시에서 녹지가 줄어들면 열섬 현상 같은 문제들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여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더웠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찜통 더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도시의 녹지가 줄어들면 열섬 현상은 더 심해지기만 할 거예요. 높은 아파트와 빽빽한 건물들이 도시의 열기를 배출하지 못해 도시를 더 뜨겁게 만드니까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폭염 증가 추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치라고 해요. 우리가 느낀 그 살인적인 더위는 몇 년 사이에 견딜 수 없이 기온이 상승한 결과죠.
게다가 불투수면, 즉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면적이 늘어나면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더 취약해져요. 특히 주거 취약계층은 이런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겪게 되죠. 실제로 겪어왔듯이 여름철 폭우 피해로 수많은 주거 취약 시민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린벨트를 주거 공간, 아파트가 아닌 녹지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녹지가 부족한 도시예요. 인구 밀도도 지나치게 높고 도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다시 주거 단지를 만든다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반지하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며 기존 반지하 가구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기득권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반지하 가구와 같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이사할 여유가 없어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한다고 해서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주택 공급이 그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서울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서울로 모든 것들이 몰리고 있는 현재,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토대가 되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잠깐 해결하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 원인을 찾아 바르게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마구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비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